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세계 정치사의 전대미문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20세기의 난파도는 마지막 연대인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동유럽을 휩쓴 정치 대지진의 후과는 너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엎어진 등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인민이라는 역사의 창조자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고 품없는 고아가 되어 한지에 나앉은 것입니다. 정령 사회주의는 인민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단 말인가. 역사는 이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의력포구역 새우물 남새전문 협동농장입니다. 지금 텃밭에서 가을 남새를 가꾸고 있는 이 늙은이는 1990년대 초엽 당시 이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나도 그때 선물을 좀 들었수다. 청 한 방 싸보지 못하고 청 한 방 싸보지 못하고 적지 않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맥없이 무너졌다는 게 정말 모를 일이더란 말이야. 숱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라는 그 좋은 집을 왜 잃는단 말이오. 이 평범한 늙은이도 말했듯이 우리 인민에게는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20세기의 유토피아로, 인류의 리상사회로 극구 찬양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야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주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떨어져 순간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동방의 사회주의 일각으로 부상한 조선을 세계가 초점을 모아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파괴된 시점에서 홀로 남은 사회주의 조선은 이제 과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발포! 이러한 때에 이 땅에서는 조선노동당의 발기 밑에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들은 물론이고 이 사회주의의 붕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던 족들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치른 이 조선이, 그것도 엄청난 투자를 전제로 하는 방대한 규모의 살림집 건설을 결심하고 또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격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이 좌절되고 사회주의 경제시장이 붕괴되자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쳐왔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맺었던 단기 및 장기 무역 협정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이미 진행되었던 경제협조들이 부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해버리려고 정치 군사적 압력과 함께 경제봉쇄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습니다. 이로부터 조성된 정세와 경제적 난국을 자체심으로 뚫고 나가기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경제 구조들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2년 동안에 5만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건설을 끝낸 우리 당에서는 그 살림집들을 모두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했습니다. 연이어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뼘을 맞으며 우리 당이 또다시 3만 세대의 살림집 완공을 결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역사는 건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거리, 초리마거리, 장관거리, 광복거리, 장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령령거리. 참으로 많은 거리들에 많은 살림집들을 품들여 건설해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당이 만짐을 지고 수많은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줄수록 우리의 사회주의는 쇠퇴몰락이 아니라 융성번영의 한 길로 줄다름쳤습니다. 결코 행복만을 아는 인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질수록 그것을 위해 우리 당이 얼마나 천신만고했는가를 눈물겹게 체험한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1991년 10월 어느 날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 일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외 정세가 참으로 복잡다단하던 때여서 당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전도와 관련되는 비상한 국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꾼은 잠옷 긴장감을 안고 장군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이중용예의 붉은기 소송구역 하신소학교입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이 소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학교 교육의 텔레비전화 사업을 책임지고 도와줄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한 보여주기 교육을 안받침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과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소문을 내면서 할 일도 아니고 해서 학교 자체로 일을 조용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는 일인지라 여러 가지 애로가 놓였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이름 없는 자그마한 소학교의 크지 않은 일까지 관심하고 마음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1991년 10월 17일 평양 하심인민학교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여 교수 사업을 생동하게 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것은 좋으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천연식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 하심인민학교 선생들이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실용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 후대교육 사업에서 자기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나감으로써 평양 하심인민학교를 모범학교로 더 잘 꾸려 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사회주의를 유일한 보금자리로 여기는 인민이기에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면 사소한 일도 국사적인 문제로 무게 있게 대하고 풀어주는 원칙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우리 당. 인민이 사는 것이면 자그마한 소학교나 외진 등 데선 최북단의 농장마을과 공업도시의 자그마한 생산작업반도 당중앙의 뜰악 안에 있었고 사려 깊은 어머니의 눈빛이 속속들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면 크든 작든 한 가지라도 더해주고 싶어하는 오모리당의 그 사랑 속에 온 나라 학생들이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80돌 되던 뜻깊은 해에 책가방과 학용품의 세교복까지 일식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무엇이 풍족하거나 남아 돌아가서 우리 당이 펼친 건설대전이고 인민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거슬러 원호한 식료 가공 공장에 새로운 생산 공정을 들여앉히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상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일꾼들은 현재 벌려놓은 공사량이 방대한 데다가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그 대상 공사만은 훗날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향을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설비들이 그때 위대한 장군님이 배려로 들어온 혐오 생산 설비들입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타산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꾼들에게 모두 자기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라. 옷이 없으면 자기 단버릇을 뜯어서라도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털을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지녀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울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계산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인민을 행복의 뜰악으로 떠밀어주는 어머니 당의 그 손길에 더받들려 식료 가공 공장 현대화 공사는 일정대로 진척되게 되었고, 우리 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모르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계산법에 더받들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버리면 죽음과도 같은 삶의 보금자리로 더욱 판석같이 다져졌습니다. 1992년 12월에 그 평양에서 열린 조선 지식인 대회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 특히는 그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백수십만의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이 대표들 가운데는 그 자산계급 출신의 로 과학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가정주의 환경이 복잡한 이런 지식인들, 그리고 새 세대 청년 지식인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 불신과 반신, 또 이제 심지어서는 이제 반기까지 들었던 이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 지식인들을 상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조선 지식인 대회장에서 울려나오게 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 지식인 대표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인들에 대한 이 행성의 인식을 새롭게 종화시켰습니다. 지식으로 그 어느 계급에게나 복무할 수 있는 사회의 한층, 동요하기 잘하는 소부르주아 계층, 기본 계급의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동반자라는 기성관념에 자막되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선의 지식인들이었고 그들의 조국관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판가름되던 전하의 불길 속에서 과학자 가족을 위해 한 개의 전투구분대가 적후로 파견되고 복잡한 가정주의 환경으로 위축된 지식인들의 마음속 그늘을 가셔주기 위해 뜨거운 눈으로 밤을 지새던 전설 같은 사연들이 그 목소리에 비껴 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사회적 진보의 중추적인 역량으로 존대받으며 새거리가 일떠설 때마다 행복한 보금자리의 당당한 주인으로 남 먼저 불러주고 날마다 해마다 영광과 혜택의 우선권을 부여해준 조선노동당. 세상 사람들이 조선의 부호대가 언제나 우리 당 마크의 중심에 서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졌더라면
이 땅의 지식인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과 애착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열렬한 것인가를 다소나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이 이 땅에 펼쳐준 사회주의는 결코 바람 따라 돛을 이런 돛배가 아니었습니다. 빗바람도 눈보람도 다 막아주는 어머니 품이었고, 정말 떨어져서는 한 시도 살 수 없는 운명의 젖줄기였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연이은 붕괴에서 재미를 본 데다가 만전쟁을 치르면서 극도로 오만해진 역사의 반동들에게는 만난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성세로 솟아있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심장에 박힌 비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반공화국 압살의 도수를 노고라 하던 1992년 2월, 당시 페르시아만 수역으로 정상 항해하던 한 척의 우리나라 무역선이 첨예한 대결전의 주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적들이 우리 무역선이 통과하게 될 해역에 수십 척의 군함과 비행기를 띄워놓고 극단적인 공격태세로 나왔던 것입니다. 놈들은 우리 무역선에 미사일을 실어난다고 생처집을 걸면서 강제 검색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행파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강제 검색을 단행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 구원을 청할 데도 없고 은폐할 것도 없는 망망대해 한복판에 적수공권으로 떠있는 조선의 무역선. 그러나 우리의 선원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절의 고도에 있어도 적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생명처럼 간직해온 사회주의 보금자리를 원수들에게 스스로 내맡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때 결사전을 각오했던 선원들의 지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우리 배를 덮쳐들듯이 기승을 부리던 적 함선들이 더는 범접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대양 한복판에서 우리 선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들의 도발을 일격에 짚어서버릴 대담하고 통쾌한 정치 군사 작전을 대양만리에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우리 선원들이 손끝 하나, 머리칼 하나 절대로 다치지 못하게 있을 수 있는 조항까지 비대에 관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긴장이 무겁게 떠들던 선창후에 위대한 김종일 동지 만세 외침이 터져올랐습니다. 몸은 비록 대양 한끝에 있어도 조국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자식을 발에어만 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이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진리의 등대처럼 조선노동당만을 따랐습니다. 그 품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기에 기쁠 때도 따랐고 힘들 때도 따랐으며 시련의 시기에는 운명의 핏줄처럼 그 품에 더 안겨들었습니다. 정녕 그래서가 아니었습니까?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그 품에 안기고 싶어한 청년 선장이 위대한 소령님들의 조상화를 목숨처럼 가슴에 안고 사나운 파도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수십 년 세월 모진 옥중고초를 이겨낸 통일애국 토사 비전향 장기수들도 혁명가의 신념을 지켜 사회주의 저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한 해에만도 정말 우리 당이 부른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 진출한 이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수는 무려 1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흥과 그리고 검도, 순천과 안주 등 여러 탄광, 광산, 농촌과 어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로 말하면은 사회주의를 외면한 사람들이 제 땅, 제 고향을 버리고 향락의 면동 아래로 찾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들은 사회주의 화원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가꾸는 길에 귀중한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치었어도 후회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바치면 바칠수록 영광을 주고 더 좋은 미래로 떠밀어주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궤절을 올리면서 또다시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던 1990년대 초, 놈들은 북조선의 핵개발 의혹설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핵활동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는 우리의 두 개의 군사 대상에 대한 강도적인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갖 불의와 사악을 단숨에 쓸어버릴 천둥 같은 우레가 연이어 폭풍쳤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온 나라의 전전시 상태 선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의 탈퇴 성명 발표. 적들의 징스필드 93 합동군사연습의 강경 대응. 그러나 이것은 조선의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의 전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된 때로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 15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를 탈원했으며 전국 각지의 수많은 전쟁 노병들과 영웅들, 제대군인들이 앞을 다투어 인민군대 복대를 탈원했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침해하려는 원수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대로 자기의 생활로 운명의 터전으로 간직된 인민의 이 분노는 미종류의 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동방의 사회주의 일각 조선이 아니라 요일 저대국으로 자처하며 오만하게 날뛰던 제국주의 침략의 괴수였습니다. 지구가 태동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체질화한 인민의 한을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노리면 죽음, 지키면 승리인 사회주의는 진정한 인민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사회주의를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로 선택한 인민이 그것을 지켜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도 웃으며 헤쳐가리라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할수록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였습니다.